자, 우선 여러분들 이 조선 후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면 서구의 문물, 서양의 문물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 전기에 세계지도 배웠는데 기억나요? 세계지도? 예.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네.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공간을 왜곡한 굉장히 관념적인 지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중심, 우리 중심이 어떤 그런 지도였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세계 지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공간을 왜곡하지 않은 그 지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양의 어떤 지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조선 후기는 바로 이런 서구 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서양 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고려 만국전도다라는 겁니다. 이 고려 만국전도는요, 바로 세계 지도인데 조선 전기의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확연히 다른 세계관을 지금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려 만국전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시헌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서구의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역법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바로 이 시헌역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대동법의 사나이 김육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서양역법, 서양역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어떤 서구의 문물 속에서 여러분들 당시 어떤 그 우주관,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지전설. 이 지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익, 실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익 같은 경우 여러분들 왜 한전론 기억나시죠? 그 다음이 홍대용, 이건 의산문답이라든지 뭐 이마경륜이라든지 이런 것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문, 이런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지전설을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조선 후기 와서는 이 성리학적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 네. 이 성리학적 세계관. 그러니까 성리학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국 중심, 뭐 이런 걸 볼 수 있죠. 만약 고려만국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헌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성리학적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조선 후기를 설명해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과학이 발달되고 있었다. 세계사적으로 발달되고 있었고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관, 양반 중심의 세계관, 이거는 조선 후기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이 안 돼.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학 파트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이 의학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뭐니 해도 이 동의보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동의보감 여러분들 허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어느 왕국이냐면 바로 광해군 때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허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을 좀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침구경헌방. 이라고 하는 의설을 쓴 분이 계십니다. 침구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침 놓는 거야. 그러니까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건 약재를 쓰는 어떤 그런 치료법이라면, 이 침구경헌방은 이제 허임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건 이제 침 놓는 거예요. 허준, 허임, 양산맥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침구경헌방.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이제 마과회통. 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마과회통은 여러분들 누가 쓴 거냐면, 이분은 정말 뭐 빼면 어디든 다 들어가. 뭐 지리면 지리, 역사면 역사, 뭐 행정이면 행정, 뭐 건축이면 건축. 정말 이 조선 후기의 라오나 다빈치. 네.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죠. 이 마과회통의
또 이 정약용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약용. 이 마과 회통은 뭐냐면 뭐에 대한 거냐면 이건 종두법에 관련된 거예요. 종두법. 이 종두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왜 마마라고 하죠. 이렇게 얼굴에 이제 뭐 상처 나면서 열나면서 결국 죽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사실은 이 정약용이 자신의 그 자식을 이 마마, 이거 천연두죠, 천연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잃어요. 예. 그걸 보고 이 정약용이 본인이 직접 이 아픔을 겪으면서 본인이 직접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종두법을 이 정약용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천연두와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두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을미개혁에서 또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어떤 역사가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동의수세보원. 동의수세보원. 하여튼 동자가 들어가면 이건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동쪽의 어떤 뭐 관련된 약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적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이재마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재마의 어떤 주장이 나오는 거냐면 바로 사상의학. 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태양인 체질 같아. 아니야, 나는 태음인 체질 같아. 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음인, 뭐 소양인 이런 체질.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재마가 바로 이제 그 사상의학 네 가지. 어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뭐 이런 것들을 체질적으로 분류해서 낸 책이 바로 이 동의수세본. 그런 거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구나. 와, 조선욱이 대단한데? 한의학의 어떤 절정기가 아마 이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서입니다. 농서. 자, 농서에서 이거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했던 겁니다. 자, 복습을 하는 거 한번. 자, 먼저 농가집성이 있다.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농가집성을 기억하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자, 이 농가집성은 신속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요. 여기에는 이 모내기법이 아주 자세히 모내기법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잘 나와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이 이양법 모내기법의 전국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말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뭐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라든지 CEO 뭐 덕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광자 경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상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자본주의 어떤 씨앗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등장했던 그 배경이 바로 이 이양법이다. 그걸 잘 담고 있는 농서가 바로 농가집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색경이라는 게 있어요. 참 색경하면 저희 남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거 하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선생님 야한 책인가요? 전혀 그런 거 없어. 전혀. 색다른 경작물을 농작하는 그런 방법.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박세당입니다. 박세당. 이 박세당인데 박세당은 이제 여러분들 이 당시에 조금 이게 좀 튀는, 그러니까 당시 어떤 그 주류의 어떤 주류의 어떤 그 학문에 반기를 드는 그런 인물이어서 이 박세당 같은 경우에는 당시 주류 세력으로부터 이 사문난적 이런 나쁜 이 어떤 그 육아의 이 문학, 이 문화 이런 것들을 그냥 흔들어 놓는 아주 나쁜 척, 어지럽히는 그런 척. 그래서 사문난적이라고 이제 공격을 받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여기 색경에 보면 여러분 색다른 작물들이니까 바로 상품 작물들. 상품 작물 재배법들이 굉장히 잘 소개되어 있더라. 이양법 상품 작물 이게 지금 조선 후기의 특징들이잖아요. 그런 걸 담고 있는 농서였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과사전도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임원경제지. 임원경제지. 요거는 이제 그 서유구라는 인물이 쓴 책인데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라는 책인데 요거는 이제 백과사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백과사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조선 후기 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15세기의 세종 때 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다가 이게 이제 16세기 들어서면서 양난 거치면서 주춤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경학, 성리학이 발달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양난 이후가 되면 이렇게 다시 서양의 어떤 그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는 실학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 또 어떤 문화가 발달하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